창원시가 올해부터 범죄 예방 디자인인 셉테드를 활용해 범죄 없는 창원 만들기 확산에 나섭니다.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이 전개 59일 만에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도민의 이웃사랑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기름값 하락과 주유소 간의 가격 경쟁,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지만 폐업 비용도 없어 휴업하는 주유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의 임현정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낡고 좁은 골목길의 디자인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라고 하는데요. 창원시가 올해부터 범죄 예방 디자인 확산에 나섭니다. 보도에 표익민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집들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오래된 달동네.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위치한 추산동입니다. 이곳은 한때 도시 슬럼화로 빈집까지 생기면서 범죄 위험지대로 불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벽화마을로 탈바꿈하며 관광객 유치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의외의 범죄 예방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마산 지역은 2014년도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비록 CCTV와 방범 초소의 확대 등과 더불어 거둔 성과지만 디자인을 통한 예방 효과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환경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를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많은 골목길에 저희들이 페인팅을 해가지고 그 그릴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그 페인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보조 이제 시설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봇대에다가 1, 2, 3번의 어떤 시설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또 안전벨을 갖다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구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결합을 한다면 훨씬 이런 셉테드 개념에 입각한 도시계획과 또 도시재생이 결합되는 안전한 거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을 관내 2곳을 선정해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 사업을 거쳐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며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범죄도 줄이고 동네 미관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지 59일 만에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경남 도민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열기가 그대로 반영됐는데요.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복지노인 정책과에서 성금 3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2014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300만 원 전액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자는 직원들의 뜻이 반영되면서 전달이 이뤄졌습니다. 그 상금 금액 300만 원을 다가오는 설 때에 불우 이웃에게 나누주기 위해서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도민들이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하면서 창원 광장에 세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캠페인을 시작한 지 59일 만에 목표 금액인 67억 6천만 원을 초과 달성한 겁니다. 현재 온도탑은 103.5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58억 1천만 원보다 9억 5천만 원, 120.4%에 달하면서 캠페인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1월 31일까지 캠페인을 전개한다면 지금 예상되는 금액으로는 한 75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가 100도 목표를 달성은 했지만 여전히 주변에 어렵고 고통받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남 도민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 성금 기부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따뜻한 경남이 되지 않을까. 모금의 초과 달성에는 법인 기부자의 참여와 현금 기부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개인 참여 기부자 수는 줄어든 데 반해 법인 기부자 59개 기업이 추가 동참했고 현물 기부는 줄어든 반면 현금 기부가 15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소액이지만 연간 정기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부자가 늘고 있어 예상 기간보다 빨리 목표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캠페인은 공식 일정대로 1월 31일까지 73일간 진행되는 만큼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부 동료로 마지막까지 온정의 손길을 모을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김세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진주시를 시작으로 18개 시군 연두 순방에 나선 가운데 21일 창원시를 방문했습니다.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이날 순방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홍 지사는 창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창원시는 시정 현안 보고를 통해 마산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홍 지사는 지역도 의원과 상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덧붙여 도와 창원시는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며 창원광역시 추진 움직임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2014년 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전국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도내 각 시군과 산하기관에서도 줄줄이 청렴도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의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는 2013년 청렴도가 20위에서 2014년 14위, 마산의료원이 5위에서 3위로 올랐으며 창원시도 전국 시군 가운데 74위에서 18위, 거제시 38위에서 11위, 고성군 60위에서 46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도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출자 출연기관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고강도 부패 척결 원칙을 고수하는 등 2년에 걸쳐 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공정률 7% 상태에서 중단됐던 마산의료원 신축 공사가 3개월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기존의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보성종합건설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축 건물은 올해 안에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신공법 활용 등을 통해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새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00병상을 수용하게 되며 기존 의료원 건물은 철거 후 주차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름값은 떨어지는 데다 인근 주유소 간의 가격 경쟁,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폐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비용마저 만만치가 않은데요. 결국에는 휴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기름값이 하락하면서 주유소 간의 가격 경쟁도 심해집니다. 또 주유소가 가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57개 등 전국 436개 주유소가 폐업 비용이 없어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기름값이 1,300원대로 떨어지고 정부에서 가격 인하를 촉구하자 이들의 사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소를 폐업하기 위해 구조물 철거비 7천만 원, 주유 탱크와 주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이 최소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1억 4천만 원이 있어야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데 사천이 8곳, 그다음 고성이 6곳으로 많은데 이 도시 지역이나 위치가 좋은 것은 주유소를 폐업하고 빌딩을 짓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 되지만은 농촌 지역이나 위치가 주유소 아니면은 타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에 주유소 업주들은 미치는 장사를 할 수 없어 영업을 포기했지만 만만치 않은 철거 비용으로 폐업보다는 휴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 폐업한 도내 주유소가 한 25개이고 현재 휴업 상태에 있는 주유소도 61개 정도 됩니다.
전체 주유소의 한 7% 정도가 휴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어봐야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거는 종업원을 없애고 가족끼리 경건히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유소가 휴업 신고를 내면 1년 동안 휴업 상태로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1995년 정부가 석유사업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주유소 개수가 늘어났고 이후 가포화 상태가 되면서 한지걸러 주유소가 됐습니다. 또 한지걸러 주유소가 되다 보니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계속해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유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경쟁을 촉진한 점이 경영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고 하는 이런 폐업 이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절반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립하면은 거기에다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공제조합에서 폐업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제조합 설립 근거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현재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이 5분의 1로 줄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내 지난해 수출 실적은 11억 6,451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3.8%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4월 노키아 TMC가 한국 사업장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내 입주업체들의 수출 실적은 2009년 38억 5,045만 달러에서 2013년 15억 2,781만 달러로 하락한 가운데 노키아 TMC 자리에 오는 2월부터 주식회사 센트럴이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시 마산보건소는 동마산과 내서보건지소에서 주 1회 운영하던 이동금연클리닉을 20일부터 매일 운영키로 했습니다. 상설금연클리닉은 전문 금연 상담사가 상시 근무하면서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방문 시 간단한 검사를 통해 흡연 습관을 파악하고 개인에 맞는 니코틴 보조제를 무료 지원하며 전화 및 문자 서비스 실시로 참가자의 금연 의지를 북돋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마산보건소는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과 매주 수요일 야간, 토요일 오전에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마산 지역을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의 활동으로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마산 역사 문화유산보존회가 20일 창원시 마산 앞부구 창동 어울림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눈 회의에서는 마산 헌병 분견대의 역사를 설명하는 영상 상영과 허정도 창원대학교 겸임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추진위원회 초대 임원으로 고명천 마산문화원 이사가 회장으로 선발됐으며 부회장에는 최춘파 마산 앞부구 중앙동 으뜸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발됐습니다. 마산보존회는 앞으로 마산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교육 홍보와 연구 과제, 유관 기관단체 교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외 작가 예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교류전이 21일 창동예술촌에서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개최됩니다. 창동예술촌은 시민들에게 세계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국제 교류전 더 크로스 프로젝트를 아트센터 2층 전시장과 리아 갤러리에서 선보여 예술촌의 국제화 발판을 마련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6개국, 6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창동예술촌 국제교류전은 우리 지역민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작가의 작품들이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 오늘은 나도 예술가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이종소를 비롯해 프랑스의 하바디 발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세로브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견 작가 6인의 예술 세계를 담았습니다. 남겨진 것이라는 주제로 남겨진 재료를 가지고 남겨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닌 쓰고 남겨진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남겨질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표현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주제로 남겨질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창동예술촌은 국제 교류전을 통해 지역민들이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작가의 예술 세계와 세계 문화 예술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홍준표 지사 취임 후 내린 지시 114건 등 총 189건을 자체 평가한 결과 공약 2건과 지시 100건을 각각 완료했고 나머지 건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방침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 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전기차 110대를 보급키로 하고 다음 달부터 전기차 구매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23일부터 3주간 시행할 계획이며 시는 신청자가 110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키로 했습니다. 경남의 상수도 누수율이 22.3%로 전국 평균인 10.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이 3개월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물이 새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성군은 2월부터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6개소 60여 대의 CCTV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합니다. 군은 고성경찰서와 협의해 고성읍 교사 삼거리 등 주요 목지점과 교통사고 및 절도 빈발 지역, 학교 폭력 예방 및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창화 경남소방본부장이 관내 가스 저장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지도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또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각 시설에 소화기를 기증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용 피난기구인 왕관기를 살펴보고 사용 요령을 홍보합니다. 본부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합동소방 점검을 실시해 현장 지도 행정을 펼칩니다. 마산소방서는 경남대학교 외 관내 24개소, 기숙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소소심 소방안전교육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교육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기록물 평가심의회 결과 폐기로 확정된 31개 기관 기록물 2만 8천여 건에 대해 현장 파쇄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통영시 여성합창단은 2월 25일 저녁 7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2015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떠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NH 경남농협 경남영업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설 명절 전후 45일로 신규 자금 1조 원은 물론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1조 원도 포함됩니다. 고성군 상리초등학교는 꿈, 사랑, 자존감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코칭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캠프는 고성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지원으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자기 이해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1월 20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받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지방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 물결은 남해동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3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20일 남해상에서 오전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찬 공기가 크게 남하지 못하면서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6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